지난 주말 검찰에서 13시간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의원들과는 살가운 모습을 보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탈당력 울빠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겠습니다. 행사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사 측은 설령 검찰이 기소해도 민주당 탈당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5년간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꺼내든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 지사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일부 친문 의원들도 친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지사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며 이번 정권 역시 과거 박근혜 정권처럼 내분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취업특혜 의혹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발언의 의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지사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측의 주장은 이거다. 바로 트위터의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 그렇다면 김혜경 씨가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다. 그 중에서 결국은 이제 특혜 취업 의혹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자, 첫 번째 트위터 계정도 김혜경 씨가 아니지만 설령 김혜경 씨가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특혜 채용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사실을 밝혀야 그래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것부터 따져봐야겠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가장 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거죠. 그래서 다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건지를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여권에는 큰 파란일 것 같습니다. 말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갖다가 비유하면서 붙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생각할수록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문제를 이 사건에 끄집어내서 붙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지사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법적으로만 보면 저에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야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무혐의 나오는지 어쩌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리적으로는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이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 한마디 또는 본인의 변호사의 얘기들이 정적 파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글이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입니다. 라고 끝났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정치적으로도. 근데 그 뒤에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허위 채용 의혹, 채용 허위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붙음으로써 마치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은 이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꺼내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걸 꺼냈을 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읽혀지고 이걸 본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재명 지사가 생각 못했을까요?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저는 생각했으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이 나가게 그냥 놔둔 이재명 지사에게는 아마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숨은 의도까지는 뭘까요? 제 사견이니까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잠시 후에 어쨌든 조금 더 있다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던진 이 문준용 카드는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선을 넘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요,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2012년 대선부터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또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그걸 아주 선거에 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끝났나 했더니 작년 또 대선 때 그걸 또 새누리당이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원들은 앞부분에 저희가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지금 열고 있죠. 이철희 의원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영린을 건드린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해경범 씨는 우리 부인의 계정이 아니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이야기를 아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가정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다라고만 증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다면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죠. 네. 물론 이 문준용 씨 문제는 이미 지난 선거 때 나와서 사실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그걸 다시 증명해보자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곤혹스러울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자기 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검찰에 나가서 저런 얘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아주 거칠게 이야기해서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아하. 이제 당에서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홍영표 대표도 이해가 안 된다. 예. 지금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뭔가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커지는 파장에 이재명 지사 측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은 정말 경계합니다. 왜 문준용 씨를 사건에 끌어들이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다음날 의견을 낸 겁니다. 최근에 지사님이 SNS에서 이런 말씀을 내셨습니다. 이 뭐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앞부분에 설명 들은 얘기하고 또 지금 해명이 나오는 거랑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식의 해명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도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아예 밝혔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선이 네. 이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네. 또 실제로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많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 정말로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좀 탈당을 했다가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복당을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그렇게 또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걸 나쁘게 보는 지사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것도 일종의 루키신 작전 아니냐. 나를 살려놓지 않으면 같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쎄, 뭐 이재명 지사의 그 의도까지는 뭐 저로서 이재명 지사의 그 깊은 심계를 알 길은 없으나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는 아마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길을 가고 싶은 게 아니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탄압받는 이미지. 그러니까 탈당은 죽어도 안 한다. 쫓아내서 내가 쫓겨나갈지언정 내 발로는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마 저 문재인 정부 어쨌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건 3년 4년 넘어가면 사실은 레임덕 요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아마 그때를 대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마이웨이를 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저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내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본인의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낸다는 건 안쪽으로는 한번 해보자. 이제 나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대놓고 각은 세우진 못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미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어떤 정치적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어쨌든 손가락혁명국이라는 어떤 그런 웹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민주당으로부터 출당이 되면 본인은 아마 박해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꺾이면 그걸 밟고 올라서겠다. 저는 뭐 그런 아마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야기의 불씨가 문준용 씨 특혜 의혹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한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죠.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도를 돌진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이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이재명 지사 형님 강제 입원은 형수와 가족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지사는 조금 전에 형님이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입원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 형님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지극히 정상이었다라는 소견서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 4월 달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가 분당 보건소에 의뢰를 받아서 감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형, 당시는 이제 성남시장이죠. 형이 조울병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소견서를 냅니다. 성남시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선 씨를 직접 대면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다만 당시에 이재선 씨가 워낙 성남시정을 두고 많은 비판을 하니까 그 피해를 당했다는 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소견서를 낸 거고 당시에 의사도 의학적 효력은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이재선 씨가 직접 심리상담연구소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이유는 변호인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신의 심리 상태를 직접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당시 심리상담연구소에서는 정신과적 장애나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나 있지 않다. 네. 직접 조사한 데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이재명 시장 당시 형님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판단이 됐다. 하지만 성남시가 의뢰하거나 또는 분당, 성남시에 있죠. 자, 이쪽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상반된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보건소장의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강제 입원이 되지 않는 이유 1000가지를 갖고 오라고 이 보건소 측에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요? 앞뒤 상황 다 모르고 저말 한마디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성남시장이에요? 분당 보건소장이 누가 위예요? 성남시장. 한참 위죠. 그렇죠. 성남시장과 분당 보건소장이. 상사가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의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그거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라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뭐 한두 가지도 1000가지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조건 해라는 의도로 듣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분당보건소장 저렇게 진술했다는 건 아마도 저는 그걸 형을 무조건 강제 입원 시키라는 지시로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진술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분당 보건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진술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했다는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형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아마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고 수사기관에는 좀 유리해진 그런 진술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정신보건법에 보면요. 이제 직계 가족들 2명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2명 이상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강제 입원이 됩니다. 근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1명의 이제 진단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 직계 가족, 그러니까 어떤 형님의 어떤 부인이나 딸, 여기 진술을 받지 않고 자기 형제와 어머니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형을 이제 강제 입원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정신과 전문의에 이게 진단이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없는 상황에서 강제 입원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무슨 소리야 그거 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건소장은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건소장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본인이 이제 그 응급차를 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면에서 직권 남용과 관련된 그런 혐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말 동안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 씨로 지목을 해서 고발했던 이른바 궁차사의 고발 대리인이죠.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입장을 번복해서 다시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해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이란 모임, 아까 말씀하신 궁차사인데, 문제는 이제 그쪽이 사실 어떤 완벽하게 조직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이지만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근데 한 분 실무 접촉을 하던 분이 이 변호사에 대해서 신뢰를 좀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변호사가 지금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신뢰를 못 받으면 일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또 그게 또 이 구차사의 전체 의견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죠. 그 한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구차사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럼 신발끈 다시 메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해프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